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복보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보험이란 보험 목적물 하나를 가지고, 보험 목적물이 지금 동일한 보험 목적물이죠. 자,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사고,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금 보험 목적물이 지금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약자가 이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하나의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서 A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B 보험회사에도 또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할게요. 화제로 할게요. 자, 어떤 계약자 A가, 갑 계약자가 자기 건물을 지금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A 보험회사에도 가입을 하고 B 보험회사에도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복보험이 되는 거예요. 중복보험도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의 가액이 이제 만약에 5억이다 그럴게요. 5억 원짜리의 건물이 있는데 이걸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A 보험회사에는 어떻게 가입하고 B 보험회사에는 어떻게 가입이 되느냐.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적어야 되죠.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고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이 또 이제 정해지겠죠. A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액을 얼마로 하고 B 보험회사는 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전체가 이 5억 원짜리 건물 전체가 뭐 해버렸다. 전손 그럴게요. 전체가 이제 불타버렸다 이거죠. 전체가 이제 소실돼 갖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손해액이 이제 5억 원이 된 거죠. 그럼 이제 A 보험회사에서 5억 원을 주고 B 보험회사에서 5억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가 이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 5억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보험회사에서 합해가지고 5억 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중복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보험회사에서 다 5억 원씩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A 보험회사하고 B 보험회사를 이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제 체결이 된 경우는, 자, 보험 금액의 총액이,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일종의 초과보험이 되는 거죠. 자, 그때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연대 책임을 지느냐? 무슨 이제 비율로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가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서 보상하는 책임을 지겠죠. 어떤 비율이냐 이거죠. 어떤 비율?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원이다. 여기는 2억 원 보험 가입 금액을 줬고 여기는 3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적혀 있으면은, 자, 이 5억 원이라는 손해액이 지금 발생했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비례보상하냐 하면은, 이게 전체가 지금 5억이란 말이에요. 2억 플러스 5억. A 보험회사의 가입 금액이 2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원의 40%면은 2억 원의 돈을 뭐 한다? A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보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자의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 금액을 정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제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보험 계약 목적,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서 하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개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자, 보험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각 보험회사에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 계약 내용을 전부 다 통지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 두 군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각각 B 보험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A 보험회사도 가입했어 이렇게 연락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자,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자, 무효, 당연히 무효죠. 자,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중복보험 계약의 규정에 준용한다라고 했죠. 자, 중복보험은 뭐가 중복보험이냐? 자,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서 하나의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럼 이제 여러 군데 회사에다가 보험 계약을 가입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한다라고 해요. 그다음 보험 계약자는 통지를 해라. 그리고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무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그 다음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가 지금 자, 갑 계약자가 건물이죠. 건물을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의 중복으로 지금 가입을 했다 이거죠. 자, 보험 가액이 8억짜리입니다. 8억 원짜리 건물을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가입을 했느냐? A 보험회사에는 6억 원, B 보험회사에는 4억 원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요, 이 6억 원하고 4억 원을 빨리 가중평균 한번 해보세요. 전체 10억 원이죠. 그 중에 4억 원이니까 얘가 40%입니다. 얘가 60%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액이 얼마냐? 여기 이제 손해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비율로 이게 보험 가입 금액 비율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가 지금 손해네요. 전체가 지금 손해액이니까 손해액에다가 뭐 한다? 60%는 A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40%는 B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가입 금액 비율이죠.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입 금액 비례 분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그 A 보험회사하고 B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방식, 계산 방식이 같을 때입니다. 같은 경우에 이 가입 금액 비례 분담 방식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1차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옳은 것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중복보험이 뭐고 뭐 통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뭐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느냐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A 보험회사가 만약에 이제 권리를 포기한 경우죠. 자, 한 보험회사 중복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하나의 보험회사가 권리를 포기해 버렸다 이거죠. 그럼 A 보험회사는 포기했으니까 일단은 B 보험회사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B 보험회사가. 근데 지금 B 보험회사는 4억 원을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4억 원. 전체 보험 가액이 지금 8억 원인데 가입 금액이 지금 4억 원이죠. 가액이 8억인데 그러니까 이건 일부 보험이 돼버린 겁니다. B 보험회사 것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8억 원에 비례 보상하면은 4억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4억 원을 B 보험회사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갑에게 지급을 하죠. 갑에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A 보험회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A 보험회사가 4억 8천만 원을 지금 뭐 했죠? 지급을 해야 되고 B 보험회사는 3억 2천만 원만 지금 지급을 하면 돼요. 두 개의 보험회사에서 연대 책임질 때는 그러니까 B 보험회사에서 책임질 금액이 3억 2천인데 A 보험회사가 권리를 포기해 가지고 4억 원을 지급을 했죠. 원래는 3억 2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근데 8천만 원을 더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누구에게? A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면 됩니다. B 보험회사가 3억 2천만 원만 주면 되는데 4억 원을 줬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권리를 포기해서 우리가 4억 원을 지급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가 차액 8천만 원은 A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지금 방금 했던 거죠. 자, 수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보험회사 하나가 권리 포기를 해버렸다 이거죠. 방금 전에 A 보험회사가 권리 포기를 했죠. 그럼 다른 보험회사들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해라 이거죠. 그냥 계산하고 이제 차액은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를 보면은 지금 종복보험에 관한 예제 문제가 지금 나왔죠. 자, 가로 안에 지금 알맞은 용어가 지금 뭐냐 이거죠. 자,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는 자, 뭐뭐의 총액이 뭐뭐를 초과한 때는 자,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자는 뭐뭐의 한도에서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험 금액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 보험 금액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1번이 지금 답이네요. 1번이.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가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종복보험은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경우, 자, 보험 금액이죠.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 이거를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가로 빈칸 집어넣기로 출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보험을 갑니다. 일부 보험은 뭐를 일부 보험이라고 그랬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때를 이제 일부 보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비례 보상이 나옵니다. 비례 보상. 아까도 여기 지금 비례 보상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지금 비례 보상이냐 하면은 보험 가액이 지금 8억이에요. 보험 가액이 8억인데 여기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4억밖에 안 되죠. 지금 비보험회사가. 그래서 일부 보험으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비례 보상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일 때는 이제 비례 보상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자, 보험 가액의 일부를 뭐 했다?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적죠. 보험 가액보다 작은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보험자는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례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인데 한글인데도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대한이 분모입니다. 분모. 보험 가액이 지금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금액.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비율로 비례 보상을 한다 이거죠. 조금 전에 예지 한번 했잖아요. 보험 가액이 8억이었고 보험 가입 금액이 4억이니까 8억분의 4억 해가지고 50%의 비례 보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입니다. 보험 금액에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이거를 비례 보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은 여기 설명 나왔죠. 다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 당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험 가액의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험료 계산은요, 영업보험료 또는 순보험료 뭐 이런 거 있죠.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보험 요율.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제 시설에 있으면 방제 시설 할인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료가 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가입 금액이 크면요, 이게 크면은 보험료도 커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게 되면은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인다 이 말은 보험 가액의 일부만 가입한다 이 소리예요.
그때는 뭐 분의 뭐? 보험 가액 분의 보험 가입 금액. 그거에 대한 비율로 비례 보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약정이 있으면요. 일부 보험이어도 약정이 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하는 거예요. 약정이 우선이니까.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면요.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이니까 이거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분의 8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례 보상이 됩니다. 80%의 비례 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지금 피해액이 얼마죠? 피해액이 500만 원. 그러니까 저걸 이제 손해액으로 보겠죠. 그럼 이제 저 500만 원을 전부 다 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을 전체를 다 배상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배상을 하느냐. 비례 보상을 하는 거예요. 80%만. 그러니까 0.8만 이렇게 해가지고 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비례 보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1차 시험에. 자, 3억 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 보험 가액이 3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로 했다? 뭐 1억 8천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비례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초과 보험이냐, 전부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 이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보험일 때는 반드시 비례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발생 후에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꼬박꼬박 나오더라고요. 자, 보험 목적 물이죠. 보험 목적 물이 자,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손해가 생겼는데 그 후에 그 목적물이 보험자가 이제 부담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멸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1차적으로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험 목적물이 이게 지금 뭐 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이제 뭐 했다? 일단은 피해를 입었어요. 일부 피해인지 뭐 전부 피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 피해라고 할게요. 이게 일부만 지금 피해를 입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이제 화재였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태풍이 와가지고 이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멸실이 돼 버리는 거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이게 이제 멸실이 돼 버렸을 때 그 소리예요 지금. 그때도 보험자는 아까 전에 일부 피해 발생한 거 있었죠. 일부 피해 발생한 그거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완전히 지금 2차 피해로 그냥 태풍 피해로 완전히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멸실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피해지 않느냐.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원래 지금 일부 피해를 입었었죠. 화재로 인해서 뭐 극히 뭐 조금 피해를 입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멸실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전에 피해도 뭐 해야 된다?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면 또 똑같은 말입니다. 목적물 멸실입니다. 멸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손해액의 산정 기준. 그러니까 손해액은 이제 피해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액은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느냐. 주로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이제 재보험 일어나면 이제 가서 많이 이제 산정을 하도 가죠. 그러니까 보험 가액이 먼저 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손해액, 피해액 이 순서대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나와요.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곧 그때의 보험 가액이다 이거죠. 보험 가액.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재조달 가액이다 그래요. 이거를 신품 가액을 다른 말로 재조달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정으로 우리 사고가 나면은 새 걸로 보상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지겠죠. 그렇게 약정을 또 새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손해액 산정할 때는 자,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 가액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가액. 그리고 약정이 있으면은 그 가액으로 안 하고 신품 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약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 산정은 이것도 많이 나와요. 손해액 산정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손해액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드는 비용은 누구 부담이다?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또는 뭐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문장들이 막 나와요. 사지선다형에.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거다 이거죠. 이거 반드시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그 다음에 신품 가격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요. 예제 문제 보면은 재조달 가액이 2천만 원입니다. 보험 가액이, 이거는 이제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이겠죠. 1,500만 원. 근데 피해액이 2천만 원이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피해액이 2천만 원. 근데 이제 재조달 가액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재조달 가액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을 했다 이 소리니까 재조달 가액은 신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품 가격으로 뭐 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초과보험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피해액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해가지고 뭐 한다? 1,500만 원만 지급을 하게 돼. 그러니까 손해액이 지금 얼마지만, 손해액이 2천만 원이지만은 보험 가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지급을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피해액이 2천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보험 가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피해액이 2천만 원이다. 이게 말도 안 맞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보험금 산정할 때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만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 있는 것들 있죠. 자, 뭐를 기준으로 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신품 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 부담으로 비용을,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부담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체납 있죠, 체납. 보험료 체납은 이제 보험 계약자가 지금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내지 않고 있다 이거죠. 연체가 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지금 미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보험료,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때는 이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은 잔액이 있다. 그러니까 미납 금액이 있다 이거죠. 보험료 미납 금액이 있을 때는, 자, 그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보험금이죠. 이거는 보험금에서 미납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것도 사지선다형의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금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근데 그때 딱 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미납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보험료가 미납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필기노트 다 잘 만들고 계신가요? 필기노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정리해 가면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제 문제, 기출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세요. 기출 문제는 1회부터 지금 9회까지가 다 저희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농구본이죠. 농구본 사이트에 가면은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9회 거는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9회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가 다 제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근데 그거는 지금 그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건 지금 다운이 안 되죠. 그냥 그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만, 하여튼 기출 문제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한 5월 달쯤 돼서는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이 길들여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